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7일 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챙겨보겠습니다. 국내 대기업 10곳 중 7곳이 올 하반기에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해봤더니 응답 기업 121곳 중에서 32.2%만 채용 계획을 세웠다고 답했고 채용 계획이 아예 없다고 답한 기업도 13.3%에 달했습니다. 채용 계획이 없는 이유는 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경제, 업종 경기 악화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가공식품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2.3%나 올랐는데요. 품목별로 자세히 살펴보시면 소금 가격이 1년 전보다 14.6% 뛰어서 2012년 7월 이후 9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염전이 줄어들고 비가 잦아 천일염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비축 천일염 4,763톤을 시장에 풀어왔지만 오는 10월부터 12월 김장철을 맞아서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엄마, 휴대폰 전화 액정이 깨졌어요 라는 문자를 받으시면 먼저 메신저 피싱을 의심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올 상반기 자녀를 사칭해 문자 메시지로 접근한 뒤에 돈을 가로채는 일명 메신저 피싱 피해가 1년 새 2.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466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급증했습니다. 검찰 등 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은 줄었지만 가족과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피해가 크게 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메신저 피싱 피해액의 93.9%가 50대 이상 장년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완화가 과연 위드 코로나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백신 접종률이 현저히 낮은 이 상황에서 이 정부가 희망 고문만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다음 달 초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 전환을 묻는 질문에 10명 중 6명가량이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에 신중한 입장인데요. 백신 접종률이 낮아서 10월 초 전환 논의가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접종 완료율이 각각 63%와 75%를 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영국처럼 위중증 환자가 급증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9월 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375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6만 1,000여 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6일 0시 기준 8,300여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고요. 1차 누적 접종은 총 3천만 5천여 명으로 집계가 되고 7,900여 명이 2차 접종을 추가로 완료해서 누적 접종 완료자는 총 1,775만 1,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 백로인데요. 백로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강한 바람 또한 불고 있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 자세히 보겠습니다. 영동 북부 지역에 120mm, 강원 북부에 최고 80mm,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 5에서 6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게다가 동해안과 서해상엔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고 있는데요. 전국에서도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보행자 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9도에서 25도, 한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 선 예상됩니다. 오늘 하루 기온이 전보다 내려가겠고요.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꽤 서늘하겠습니다. 급격한 날씨 변화에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9월 7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화요일 건강한 100세 인생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행운쌤 김혜선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이 행복한 여자 행운쌤 개구먼 김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차윤한 식품생명공학 박사, 배효상 한의사, 김종림 안과 전문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건강 얘기를 할지 영상으로 주제 함께 보시죠. 백세 인생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백세 건강 인생이죠. 네. 그냥 백세를 골골하면서 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가장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죠. 눈. 오늘 이 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는 네, 거예요. 눈 건강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혜선 씨는 보면 눈이 항상 초롱초롱하거든요. 맞습니다. 눈 문제 없죠? 김정입니다. 네, 저는 평소에 사실 눈이 좀 약간 좀 까끌까끌하다면 이제 식염수 같은 걸로 세정을 가끔씩 해주거든요. 네. 혹시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우선은 식염수로 세정을 하는 거는 올바른 건 아니고 아마도 이제 인공 눈물일 것 같습니다. 네. 그 패션의 거장인 칼 라거펠트라고 아시죠? 이분이 자기 관리로 아주 철저한데 이분이 평소에 인공 눈물 같은 점안제를 열심히 눈에 넣고 심지어 그걸 화장솜에 잘 묻혀서 눈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닦아준다고 하는 일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혜선 씨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인공 눈물도 자주 넣고 눈도 좀 잘 깜빡여 주시고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위생적으로 눈 잘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처럼 잘 관리하시면 눈 건강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의학에서는 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한의학에서 눈은 여러 장부의 전기가 모이는 곳인데요. 이 간과 특별하게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든지 화가 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간정과 심장의 열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장에 열을 내려주는 결명자차는요. 눈을 맑게 해주고 피로를 덜어줄 수 있고요. 눈과 머리를 맑게 해주는 감국차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평소에 맵고 뜨거운 음식을 줄이시고요. 책을 조금 덜 보고 눈을 감고 집중을 하시는 명상을 하시거나 생각을 덜고 또 감정을 줄이는 방법도 눈을 관리하는 방법이 됩니다. 예. 우리 학생들 지금 개학해서 학교에 가 있는 거죠? 아, 그렇겠죠. 네, 네. 이거 학생들이 이거 보면 큰일 날 뻔했네.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책을 멀리하고 좀 덜 보고 이러셨기 때문에 눈을 감고 명상하고 그냥 가만히 이제. 학생 때는 그런 얘기만 들려요. 네, 맞아요. 근데 눈에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아, 그러니까. 아니, 제 지인 중에 어머니가 갑자기 좀 눈이 안 좋아서 시력이 많이 떨어지셨대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가족들 다 그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이렇게 희미하고 이러면요. 머리도 좀 이렇게 흐릿하고 멍하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눈 건강이 뭐 정말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오늘 눈 건강 확실하게 챙겨보도록 하죠. 화요일 건강혁명 시작합니다. 아니, 저는 그 한 달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9월 딱 되면서 네. 이제는 좀 선선하다 못해 그럼. 밤에도 춥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런 환절기 때 건강 관리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때 안과 찾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면서요? 그렇죠. 그 봄하고 가을철이 되면은 환절기기도 하고 특히 가을에는 이제 여름에 한참 더웠다가 기후 변화가 생기고 찬바람도 불고 하니까 눈을 자극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20, 30대 분들은 평소에 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눈을 자극하는 상황이 생기면 건조증이 좀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이미 30, 40대 이상 노안이 되신 분들은 눈이 이미 좀 불편한 상태에서 이 건조증 증상까지 더 심해지면은 눈을 많이 불편한 부분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눈 건강 관리하는 것이 특히 환절기 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날씨가 좀 쌀쌀해졌잖아요. 제가 약간 눈이 좀 뻑뻑하면서 굉장히 피로감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혹시 이것도 안구 건조증의 증상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안구 건조증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뻑뻑한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눈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깜빡이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 이 눈물 균형이 깨지거나 몸의 피로도라든지 주변 환경의 영향, 특히 날씨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면은 눈이 쉽게 건조해지고 피로감을 빨리 느끼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렌즈 낀 지 한 10년이 넘어서 눈이 항상 건조해요. 그래서 사실 이 인공 눈물을 굉장히 달고 사는데 이 안구 건조증에 인공 눈물이 괜찮은 건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네, 그럼요. 기본적으로 눈물이 이제 우리가 깜빡일 때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네. 이 눈물이 버티는 힘이 부족해지면 건조증 증상을 야기하게 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인공 눈물을 평소에 잘 넣어줘서 눈물층이 안정되게 잘 유지를 시켜주면 건조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요. 이 인공 눈물은 눈물의 보유 시간을 증가시켜주고 눈물층을 안정되게 시켜줄 뿐만 아니라 이 항상성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런데 건조증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인공 눈물 가지고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더 악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조제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눈물 촉진제라든지 그리고 염증이 미세하게 있으면 건조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면역 억제제 성분이 들어있는 안약을 같이 처방해서 쓰시면 인공 눈물 하나만 쓰는 것보다 훨씬 안구 건조증을 잘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안구 건조증에 대한 처방을? 안구 건조증은 이 눈 자체가 전체적으로 뻑뻑한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특히 안쪽과 바깥쪽이 뻑뻑하고 또 흰자위가 붉어지고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또 나대 증상이 심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간화, 즉 간에 열이 심해져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럴 때는 맛이 쓰고 성질이 찬 약을 가지고 처방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요. 눈동자 또 검은자 부위가 통증이 있고 뻑뻑한다든지 또 증상 자체가 오래되셨다고 하면 몸의 전기가 허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부의 상태에 따라서 몸을 보호하는 약을 쓰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봄하고 가을만 오면 좀 무서운데 안구 건조증이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안구 건조증을 외래에서 설명을 할 때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다 벗어나야 되는데. 이제 병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그거를 완치시킬 수 있는 고치는 병이 있고 당뇨나 뭐 이게 안구 건조증처럼 조절하는 병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안구 건조증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눈을 덜 쓰고 책도 잘 안 보고 많이 쉬고 책을 보지 마라. 네, 눈을 혹사시키지 않으면 얼마든지 눈을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은 관리하는 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병이다. 아이들한테 보여주지 마십시오, 이 방송. 자꾸 책을 보지 마세요. 책 봐야 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구 건조증이 있을 때는 뭐랄까 몸도 막 피로하고 마음도 좀 안 좋고 그렇거든요. 맞아요. 이게 진짜 영향이 있나요? 맞습니다. 안구 건조증으로 이렇게 눈이 피로하게 되면요. 몸의 전기도 약해지고 특히 감정이 좀 치우쳐지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이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한방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요. 그 오장의 장부 자체와 연결을 시키는데요. 간장과 심장의 열을 다스리는 방법을 쓰거나 또 간장과 콩팥인 신장의 기능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침 주변을 놓으시게 되면 눈 주변에 침을 놓게 되면 이 증상을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가을에 가장 많이 걸리는 안질환 중에 하나가요. 각결막 질환이라고 하던데 이게 뭔가요? 각결막 질환은 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호발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첫 번째는 여름에 우리가 많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 유행성 각결막염이고요. 그다음에 알러지성 결막염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유행성 각결막염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까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인데요. 이 질환은 평소에 손을 잘 씻지 않고 눈을 만진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2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도 후유증이 생기면서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아주 안 좋은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네. 한번 감염이 되면은 치료를 하더라도 나중에 각막 혼탁이나 결막 변성 같은 후유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서 손을 잘 씻으시고 눈 관리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각결막염 같은 경우 그냥 병원에 굳이 안 가도 된다 생각해서 약국에서 그냥 사서 넣었거든요. 괜찮은 건가요? 약국에서 처방하는 약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냥 편하게. 쓰는 약들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눈을 좀 안전시켜주는 정도, 뭐 넣었을 때 좀 청량감을 느껴진다든지 뭐 그런 정도일 거예요. 근데 그런 약들은 대부분은 일시적인 효과인 경우가 많고 진짜 실제로 각결막염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약을 처방해서 쓰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과가 길어지고 나중에 후유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공눈물을 넣고 눈이 금방 편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빨리 안과 가서 적절한 약을 처방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때문에 눈이 간지럽고 굉장히 간지러울 때는요. 네. 정말 막 한참 긁고 이래요. 맞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응급 처방 같은 거 없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계절마다 알러지 결막염이 반복되시는 분들은 알러지 질환이 이미 갖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한 건 알러지 비염인데요. 그래서 계절 때마다 알러지 비염 관련된 약을 미리 좀 복용하시는 것도 증상이 갑자기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불편해졌을 때는 냉찜질을 하시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냉찜질. 냉찜질. 물론 냉찜질을 하는 데 있어서도 위생은 중요하겠죠. 네. 잘 씻으셔야 되고 중요한데 냉찜질을 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생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인공눈물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불편할 때 꺼내서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차게 해서. 네, 그렇죠. 그래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알러지 안약을 처방해서 쓰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알러지 안약을 처방해서 집에다 놓고 간지러울 때마다 넣어요. 네. 근데 그거 얼마나 따놓고서 얼마 정도 쓸 수 있어요? 알러지 안약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병에 들어있는 약들은 개봉을 했을 때 한 달 정도 쓰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안에는 보존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쓰셔도 크게 무방한데요. 대개 이제 그 정도 이상 시간이 지나면은 약효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저 넘었는데. 꽤 오래 쓰고 그러니까. 있는데. 네. 안 되겠네. 조금씩 넣으니까. 네. 한 달 넘은 건 다시 처방받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가을 안 질환 그리고 눈 건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볼 텐데 노인성 안 질환, 3대 안 질환이 있었어요. 네. 오늘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하실 분이 더 계세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는 저희 프로그램처럼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분이 또 눈 건강 관련해서 관심이 정말 많으시대요. 행복 전도사이자 스타 강사 정덕희 선생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요즘 저 TV에서 종종 뵈서 반갑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네. 이렇게. 저기 인사를 좀 먼저 그러실까요? 네.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랜만이죠. 정덕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늘 뭐 저 건강해 보이셔서요. 네네. 건강 걱정 없으실 것 같아요. 행복전도사가 건강을 잃으면 땡이죠. 제가 알기로는 정 교수님께서 아침에 이제 혼잣말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저는 오래전부터 내 안에 너 있는 게 아니라 네. 내 안에 내가 있어요. 오. 그래서 나와 내 장기와 대화를 나눠요. 장기랑요? 네.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네. 제가 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버텨준 나의 장기에 대한 무한 감사함. 네. 그래서 아침마다요 요가하고 나서 한 8분 동안 제 전체 몸을 다 스캔하면서 고마워. 오늘 관리 잘할게. 앞으로 더 잘해줄게. 이러면서 제 장기한테요. 이렇게 항상 인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남들이 보면 약간 간여자예요. 스스로 말을 계속 걸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오. 자식들도요 네. 뭐 하는 거냐 그러는데 젊은이들은 몰라요. 네. 이 장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나이가 먹을수록 느껴요. 네. 그래서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건강하게 70 가까이 살 줄 몰랐어요. 네. 제 스스로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들을 때 제가 사실은 만기 네. 70으로 해놓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이렇게 스스로 쓰담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이 전신을 다요. 고마워. 그동안 쿠데타 일으키지 않아서 너무 고맙구나. 뭐 이러면서 눈도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나 고마워. 네, 눈을 막 비벼요. 그럼 이게 열이 나잖아요. 네. 막 비빈 다음에 제가
미안해, 관리 못해서 미안하구나. 아, 이런 거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눈을 이렇게 네. 편안하게 아니, 해주고. 왜냐면 그 일본 작가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알아요. 그때부터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똑같은 물을 놓고 사랑해 사랑해 하는 거와 예. 미워해 미워해 하는 게 예. 이게 다르대잖아요. 아, 네. 그렇다면 우리 몸에 잘은 모르지만 70%가 이게 물이라면서요. 수분이래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이거 될 것 같아요. 진짜 저 좋은 한지 8년 습관을 됐어요.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이거 어떻게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 특별한 나만의 명상을 하시는 건데 이런 명상들이 누구나한테 다 효과가 있겠죠? 제가 이제 늙어보면서 검증이 될 것 같아요. 네. 아직은 검증이 안 됐고요. 제가 실험물이에요. 아니, 지금 모습을 뵈니까 8년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눈 건강에 관심이 그렇게 많으시다면서요. 그럼요. 제 장기에는 하나도 구태타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아. 이 뭐 머리색이야 고맙죠. 이냐 남들은 이 머리 만들려면 네. 미용실 가서 가닥가닥 브릿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가 알아서 이렇게 브릿지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눈이 관리를 제가 못한 것 같아요. 네. 제가 2.0, 2.0이었어요. 굉장히 좋으신데. 네.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이쪽이 0.8, 이쪽이 0.5예요. 그래도 뭐. 아주- 그래도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이 너무 이쁘게 보여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진짜 눈 좋은 관리- 거예요. 제대로입니다. 네.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여요. 예. 안구 건조증 그런 건 혹시 없으세요? 말도 마세요. 예.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신앙송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 막 폼을 잡고 제가 신앙송을 해요. 그러면 막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네. 그러면 청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저 여인은 어떻게 나이가 들어도 감성을 잃지 않아? 병원에 갔더니요. 안구 건조증이래요. 그래서 눈물이 날 말라가지고. 지금도 제가 면봉 갖고 왔어요. 수시로 눈물이 주르르르르 흘러요. 그래서 화장이 이렇게 번지기도 잘하고요. 하여간 뭐 어떻든 눈을 관리 못한 걸 지금 제가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요거 약간은 이해가 가는 게 네네. 이제 그 온도 차이가 딱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있다가 이제 겨울로 가면 더 해. 맞아. 차가운데 탁 나가면 눈물이 탁. 그러죠. 그래서 집사람이 갱년기야? 맞아. 아니 근데 이게 눈물 흘리는 게 안구 건조증인 거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네, 연관이 있습니다. 눈물 흘림증, 유류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씩 열거를 좀 해볼게요. 우선은 눈물이 나오는 양이 적절한데 안구 건조증 때문에 오히려 눈물이 반응에 나와서 눈물, 그러니까 불편해서 나오는 눈물이 왈칵 나오면서 눈물 양이 증가하는 그런 안구 건조증 관련해서 눈물이 많이 나와서 흐르는 유류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눈꺼풀이 탄력이 줄어들면서 눈물을 잘 담지 못하고 흐르는 유류증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눈물이 내려가는 구멍, 그리고 관들이 이제 내려가는 부분들이 막히거나 좁아지거나 해서 생기는 유류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안구 건조증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눈이 깜빡일 때 나오는 기본 눈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본 눈물은 조성이 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깜빡임에 따라서 눈물이 나오고 잘 씻겨 내려가고 다음 눈물이 대체가 되면서 순환이 잘 되게 되는데, 눈이 어느 순간 불편해지고 안구 건조증이 생기면서 그 균형이 깨지고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오는 눈물은 필요한 만큼만 나오지 않고 수분을 많이 포함한 양이 왈칵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려가는 구멍이나 관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왕창 나오는 눈물이 이 눈물이 버티는 힘을 보충해 주기보다는 방어적인 성격으로 나오는 눈물이기 때문에 눈물이 줄줄 흐르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관리할 때 온전히 감아야 된다 하잖아요. 저희가 눈을 깜빡여도 다 감는 게 아니래요. 꼭 한번 감아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고요. 평소에 눈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전에는 안 했죠. 예전에는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안 좋아졌어요. 근데 연식이 같은 애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제 절친이 네. 저보고 그래요. 자기는 젊어서부터 눈 운동을 했대요. 좌우, 의, 아래하고 돌린대요. 근데 걔는 눈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저도 눈 운동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사지, 그러니까 뭐 저 따뜻하게 올려주고요.
정말 집중적으로 눈 관리하고 있는데 네. 더 좋아지진 않는데요. 그냥 여기서 정지래요. 어쨌든 지금 눈동자를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하는 운동. 이게 눈 관리에 도움이 확실히 될까요? 그럼요. 이 눈물이 퍼지고 나서 이렇게 눈 안쪽에 담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중력의 방향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눈을 잘 깜빡여주고 눈을 굴리면은 이 안에서 이 좁은 공간 안에서 눈물이 잘 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연스러운 깜빡임으로 이 음압이 걸리면서 눈물이 잘 빠져나가고 다음 눈물로 잘 대체가 되는 이 눈물 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덕기 선생님 아까 보니까 이렇게 마찰을 일으켜서 여기 열을 가지고 눈을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이런 네. 것도 도움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눈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요. 눈 자체의 혈액순환을 돕고 또 예열을 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눈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눈 건강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네. 있는데요. 그 관리하는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 눈을 관리하는 첫 번째가 내 눈의 상태를 체크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네. 내 눈을 체크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가 있나?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한번 내 보시면. 눈은 몇 살 이랬어요? 싸우자? 내 눈하고 싸워? 왜 갑자기 싸워? 갑자기 왜 싸워야 되는 눈싸움? 거예요? 저 보셨어요? 아, 눈싸움 하라는 눈싸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을 가지고 진짜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겠죠. 네, 그건 아니고 우리가 눈을 집중해서 보면서 눈을 얼마큼 잘 버티고 안 깜빡일 수 있는지를 보면 내가 안구 건조증이 증상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요, 지금? 두 분이 이 먼저 두 분 먼저 해볼까요? 좀 네. 해보실까요? 마주보고? 저희요? 네, 마주보고. 네, 마주보고요. 마주보고, 오. 아, 제가 저희 둘이요? 아, 마주보지 마시고 카메라를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보시고 네네네. 최대한 눈을 안 깜빡인 상태에서 집중해서 보시고 한번 버텨보실게요. 아, 이제 눈. 네, 준비 시작해주세요. 이거 초 시작해주세요. 자, 네. 터지는 거네요, 이게. 자. 시작. 아, 이게 막상 하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깜빡. 네, 선생님 지금 하셨어요? 네, 지금 했어요. 약간 보니까 한 10초 혜선 정도. 씨는 5초. 4초, 5초 했던 것 아, 같고. 저는 그쵸? 몸싸움은 자신 있는데 눈싸움. 자, 적어주세요. 몇 초였는지. 자, 그다음에? 7초와 5초가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한번 네. 해볼까요? 네. 저랑 누구 하실까요? 선배님. 저랑 선배님 아니면 차이나 박사? 박사님? 네, 차이나 박사님하고 한번. 5초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자. 정면 보시고 생각보다 5초 아, 이거 잘 힘들어요. 못하는데. 자, 눈 시작해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떠보시고 네, 잘 버텨보세요. 아, 버텨야 돼. 야, 이거 어렵다. 눈이 벌써 오고 있어. 조짐이 와, 지금. 5초 지났네. 이거 어렵다. 두 분은 오래 버티네. 그러니까요. 젊다. 젊어. 앞이 안 보여, 이제 슬슬. 아우, 깜빡했어. 된 거야. 네. 야, 요즘에 저 차 박사님 책 안 보시는구나. 어떻게 하셨어? 차 박사님. 야, 야, 어떻게 하셨어요? 박사님이 25초. 25초. 그리고 제가 21초. 네. 그럼 저하고 배 선생님 해보실까요? 그럴까요? 마지막으로 자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제가 시작하면 눈 뜨시고 아까처럼 해보시는 겁니다. 자 시작. 자,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4초, 5초 나 지났습니다. 5초에 깜빡. 환영합니다. 역시 배 선생님은 12초. 12초. 와우. 참, 저희가 자, 한번 다 그럼 이거 해봤습니다. 파악해봐야죠. 어떻게 해요? 써봐요, 여기다. 일단 또 저는 한번 이제 네, 나 21초. 왜 5초밖에 안 돼? 어떻게 해? 그래도 제가 꼴찌입니다. 나이로 따지면 또 제가. 아유, 우리 같아요. 좋으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자, 일단 어떡해.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가 이제 한번 성적을 매겨보겠습니다. 네. 내가 20초에서 30초 이상 버텼다. 그러면 일단 건조증에서는 조금 약간 아직은 자유로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 인공 눈물을 잘 넣어서 그런가 봐요. 네. 또. 그리고 이제 20초 이하 그리고 10초 이상 이제 선생님인데 네. 이런 경우는 아슬아슬하다. 건조증의 초기 정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분은 저희 병원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재용 아나운서. 이재용 아, 아나운서. 저 근데 오늘부터 책 더 안 읽겠습니다, 정말로. 아, 내가 요즘에 책을 많이 읽었어. 그래, 공부만 해야 되겠어. 책을 안 읽어야 되겠습니다. 10초 이하가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어떡해. 단계인 거죠? 기본적으로 안구건조증을 진단을 하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네. 이게 간단하게 검사를 해봐서 우리가 10초 이상을 버티지 못한다 그러면은 안구건조증을 꽤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눈이 자꾸 시려요. 요즘에. 맞아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눈을 이렇게 자꾸 깜빡거리는 버릇이 생겼는데. 네. 자, 눈과 싸워서 이걸 극복하고. 두 번째. 지문이 보이는 거리. 아, 아까 우리한테 뭐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더니.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건가? 그건가요? 자, 지문이 이 손에 있는 지문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정덕희 교수님 저하고 같이 한번 그래요? 해보시죠. 제가 나머지 또 당첨됐나요? 나오시겠습니다. 자, 그럼 자리로 모시고 한번 직접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지문을 잘 안 보는데, 그죠? 그렇지. 자, 오른쪽 손을 이렇게 들어보시고 오른쪽 손. 요 지문이 보이는 거리를 저하고 맞춰보실 텐데요. 네. 자, 가까이 있으면은 당연히 안 보이는 건 맞아요. 이 상태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네네. 근데 멀어지는 상태에서 잘 보이는 거리에서 멈추시면 제가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네. 한번 해보실까요? 네. 예.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멀어보실게요. 다른 분들도 해보시고요. 금방 보이는데? 팔이 엄청 기시네. 팔이 무지개져. 저렇게 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어떡해요? 자, 한 45cm 조금 넘네요. 아, 그래요? 네. 45. 45.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네. 저희도 한번 해봤거든요, 이거를. 저희도 해봤는데요. 네. 네.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볼까요? 저 같은 웬일이야? 경우는 웬일이야? 긴 게 나쁜가 봐. 어머, 짧아, 자기들. 한번 볼까요? 웬일이야? 저는 차윤환 15cm. 박사님이 40cm? 네. 아까 굉장히 뭐 이 정도는 돼야지 보이죠. 정덕희 이게. 선생님이 45 지금? 40? 네, 사실. 저는 팔이 네. 길어요. 네. 성적을 자, 15, 한번 20, 매겨보도록 15. 역시 젊은이들은 15고. 맞아. 네. 자,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자, 성적표를 매겨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30에서 40cm 이상이다. 노안이. 저도 딱 노안은 맞췄어요. 노안인데. 딱 맞췄어. 이재용 발뺌을 한번 못하겠네요. 재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cm 어떻게 하면 좋아? 회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저 난시가 있어서요. 난시가 있으면은 노안이 좀 덜 하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네. 드리자면 네. 난시나 근시가 있으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가까운 것이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잘 보이는 상황이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 안과에서 검사를 해보면 돋보기를 쓰면 가까운 게 더 잘 보이긴 하실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간단한 자가 테스트 상에서는 되게 뚜렷하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눈은 직업에 특화되어 있는 눈이에요. 대본이 잘 멘트가 보여요. 잘 보이거든. 어머, 진짜 좋으시겠어. 다행인 거죠. 다행이죠, 다행이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안경을 쓴 사람으로서 네. 안경 네. 쓴 경우에는 이런 테스트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경 벗고 해야 됩니까? 쓰고 해야 됩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노안이라는 것은 가까운 것을 보는 초점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 거기 때문에 차윤아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경 쓴 상태에서 네. 검사하시면 되고 콘택트 렌즈를 끼시는 분들도 콘택트 렌즈를 낀 상태에서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자가 진단을 통해서 노안이 됐다면 안경원에 가서 돋보기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진단,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일단 이런 변화가 먼저 생기게 되면 내가 진짜 돋보기를 써야 될 정도로 노안이 진행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이재용 아나운서분처럼 난시나 근시가 있는 분들은 그 도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노안이 왔는지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가까운 네. 걸 무리해서. 그렇기 네. 때문에 가까운 병원이나 안과를 가셔서 정확하게 검사를 해보시고 필요하면 돋보기를 처방을 받으시는데 돋보기 도수가 생각보다 내가 과하게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부족하게 쓰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외래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돋보기 도수가 과하게 되면은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운 맞아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부족한 경우에는 무리해서 내가 눈에 잔뜩 힘을 주고 보고 있다. 네. 그러니까 돋보기를 쓰긴 쓰니까 가까운 것이 어느 정도 보이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도수를 더 가하면 더 잘 보이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네. 네.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나이가 들어서 그
잘 안 보이게 되는 증상은요, 눈에 전기가 떨어지는 것인데요. 기가 쇠하거나 혈이 부족하게 되면 눈이 어른어른하면서 잘 안 보이게 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 혈기가 부족하게 되면 노안이 오실 수 있는데, 따라서 기혈을 보충한다든지요, 침향과 같이 순환을 도와주는 약을 가지고 처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휘어진다, 휘어지지 휘어지지 않는다? 않는다. 이건 뭐지? 뭐야? 무슨 아, 이 얘기예요, 앞에 이거? 이거신 건가? 예. 휘어진다, 휘어지지 않는다. 자, 사물을 볼 때 우리가 바로 보이느냐, 휘어져 보이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안과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황반 변성이 되겠습니다. 아, 대표적으로 황반변성. 노인성 황반 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황반에 관련된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형을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빛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시각을 형성하게 되는데 각막과 수정체를 통과를 해서 초점을 잘 모아주면 이 초점이 딱 맺혀지는 부분을 우리는 황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반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시력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굴곡져 보이거나 휘어져 보이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증상을 소홀하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질환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황반변성 초기에는 시력만 저하되기 때문에 아, 노안이 왔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노안과 황반변성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선 노안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조절력이 감소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빛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초점을 모아준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초점을 맺히는 부분은 황반이지만 모아지는 부분은 수정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백내장 얘기할 때 주로 얘기 많이 나오는 조직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탄력이 감소를 하면서 노안이 생기게 되는데 이럴 때 돋보기를 쓰거나 안경을 썼을 때 호전이 있으면 이건 노안이고 네. 네. 호전이 전혀 없고 시력이 떨어지면 우리가 황반 변성을 포함한 다른 질환이 있는지 의심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휘어지는 증상까지 있다. 그러면은 황반 질환을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황반변성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암슬러 그리드라고 하는 격자무늬를 요거. 잘 보시고요. 네. 네,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자가 테스트 검사하는 방법인데 네. 거의 가운데 까만 점이 있거든요. 네. 네. 적절한 거리 한 30cm 정도 앞에 놓으시고요. 여기서 테스트가 중요한 거는 양쪽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한쪽 눈씩 가리고 보는 겁니다. 이때 눈을 누르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네. 이 격자무늬가 똑바로 보이는지 휘어져 보이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아주 지금 똑바로 화면 보여요.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한쪽 눈 가리시고. 만약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반대쪽 눈도 네. 가려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저는 그냥 똑바로 보이는데요. 다행히 아직은 똑바로 보여요. 저도 휘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어른어른한 느낌이죠, 이게? 아, 우리 차 박사님 어떡해요? 어른어른해. 계속 보고 있으면 조금 어지러울 수도. 휘어지진 않았는데, 어른어른한. 살짝 어두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근데 내가 오른쪽 시력이 더 좋은 모양이구나. 확실히 달라요. 네, 보면. 오. 너무 오랫동안 정도 보실 되어 필요는 계신 없고 분들은. 직관적으로 휘어져 보이는지만 잘 확인하시면 네.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눈을 누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눈을 누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볼 때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휘어 보이면 지금 황반변성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황반변성 초기에는 사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경우에는 이미 황반변성이 진행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변형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안과를 가셔서 검진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가 진단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정덕희 선생님은 좀 멀어졌다는 거. 네, 노안이 약간 그죠? 그렇죠. 네. 저는 너무 깜빡거린다. 네? 우리 둘은 그게 문제예요. 네. 근데 차 교수님도 보니까 멀쩡한데 좀 멀어졌어. 아유, 오래됐어요, 예. 오래됐어. 지금 아무 이상이 없는 건 역시 젊은이. 젊은이. 네. 전화번호 젊은이. 혜선 씨. 좋겠어.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네. 자가진단법을 통해서 테스트도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해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아유, 맞네요. 그리고 나이는 못 속여요. 자기들 네. 교만하지 말아요. 두 젊은 여성들 너무 교만하지 말아요. 관리 나도 잘하겠습니다. 자네네들 나이에는 그랬다오. 세상에 관리겠구나. 관리 꼭 해야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생활 속의 관리가 중요할 텐데요. 과연 그럼 일상 속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저희 행복아치 카메라가 따라가 봤거든요. 화면 함께 보시죠. 회색빛 고층 빌딩으로 가득한 서울 도심 한복판. 이곳에 자연의 숨결이 느껴지는 집이 있다? 여기 진짜 서울 맞아요? 잘 가꾼 조경이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내는 이곳.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전도사 정덕희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행복전도사 정덕희 교수. 아침이면 저희 집이 외벽을 타고 저렇게 나무가 무성해서 덩굴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새가 많아요.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음악 없이 그냥 앉아서 호흡만 해도 명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새소리 명상해요. 행복전도사는 뭔가 달라도 한참 다르다. 도심 속에서 전원 생활을 즐기는 그녀. 정덕희 교수의 24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새 소리를 들으며 시작하는 정덕희 교수의 하루. 매일 아침 자연 속에 몸을 맡긴 채 천천히 즐기는 쉼과 여유야말로 오랜 시간 지켜온 삶의 루틴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관리 못한 것이 눈이에요. 저 1.5였거든요. 눈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과신했어요. 난 눈 좋아. 근데 어느 날 노안도 왔지요. 거기다가 백내장 왔지요. 미안해 누나. 진짜 미안해. 저 진짜 이렇게 해요. 말해요. 제 눈에게. 환해졌어요. 어머 진짜 환해졌어요. 저희 집에 오셨으니까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사람은 추억이라 얘기하네. 저희 집 역사가 다 돼 있는 거고요. 일단 이 집을 구입할 때 채광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창문이 너무 많고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이 그냥 집 안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집 안에 있어도 그냥 자연이 다 이 집 모두를 채워주는 느낌이요. 여기에 손때 묻은 소품을 더해 직접 꾸민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정덕희 교수.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집콕하느라고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가 집콕이에요. 그냥 여기도 만들어 놓고 계절별로. 그래 혼자 막 이렇게 잡벅. 이뻐라, 이뻐라.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고요. 창가에 앉아있기만 해도 그림이 되는 풍경. 오랜 시간 동안 강연과 저술 활동을 펼쳐왔던 그녀는 최근 개인 방송을 시작해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요. 틈틈이 독서까지 하느라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답니다. 눈이 안 보이네. 어떡하지? 걱정이네. 저 독특한 건 뭐예요? 이게 안경걸이요. 제가 안경을 여러 가지를 써요. 그러니까 뭐 책 읽을 거, 워드, 그러니까 작업할 때, 컴퓨터 할 때 돋보기야. 이건 돋보기고요. 그리고 텔레비전 볼 때는 또 멀리 보는 거는 또 다른 안경을 껴요. 그러다 보니까 안경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저희 대나무가 있어서 대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대나무. 교수님, 그거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요.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릴까요? 네. 아우, 귀한 정보인데. 자, 이게 대나무입니다. 대나무인데 거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야 돼요. 아까 구멍을 뚫은 데다가 이걸로 이제 교정을 시키는 거예요. 봅시다. 됐네.
이걸로 고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제부터 구슬을 넣는 거예요. 자. 자, 다 됐습니다. 예쁘지 않아요? 와, 교수님 손재주가 보통이 아닌데요. 어머, 왔나? 어머, 자기들 왔어? 기다렸던 친구들의 방문에 미소가 멈추지 않는 정덕희 교수. 안전무장을 하고 오셨네요. 나이 들어서는 진짜 친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절친. 그러니까 오늘같이 차 마실래? 그러니까 이렇게 달려오잖아요. 그대들이 있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고마워. 진짜로 이렇게 차 마시자 하니까 이렇게 달려와 준 게 어디니? 제가 쌀가 있어요. 먹어. 자기들아. 괜찮네. 원래 결명자가 눈에 좋아. 그래? 보리차하고 어떤 때는 결명자하고 두 개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넣는. 그래서 저기야? 너는 눈이 밝아? 이제 요새 이제 하도 뭐 책 쓰고 하느라고 그래 많이 컴퓨터 하니까 요즘은 돋보기를 약간 쓰고 봐. 그래서 편안하려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어머머, 아까 이거 했어, 나도. 하나, 둘, 그지? 셋, 넷, 다섯. 어머, 너는 하고 있었니? 역시 너는야, 아는 게 많아. 아, 얘랑은 가까이 하는 게 좋겠다. 이거 말고 자기들아 눈에 좋다 그래서 루테인? 그렇지 나도 먹고 있지. 먹고 있어? 그럼요. 먹어. 거야. 열심히 먹어. 왜냐면 먹다 안 먹으면 안 먹으니만 못해. 갑자기 눈이 엄청 좋아지네. 아이고 웃겨.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집을 나서는 정덕희 교수. 그녀가 찾아간 곳은 강남에 위치한 한 병원이었는데요. 눈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검사를 받기로 한 상황.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죠. 지금 선생님 오른쪽 눈, 그리고 왼쪽 눈인데 이런 데 보면 약간 뭐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데는 없는데 여기 약간 노르스름한 뭔가가 주근깨처럼 막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것들이 나이에 비해서는 조금 많습니다. 많은 거예요? 네, 조금 많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은 정상인데 황반변성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제가 권하는 거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불편하지 않으셔도 건강검진 할 때 안과 검진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원장님.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아우,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동안 눈에 대해서 너무 무신경했다는 것 때문에 저 조금 지금 많이 정말 반성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은 행복전도사 정덕희. 그녀의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우리 정덕희 선생님 사는 모습을 뵈니까 신선이 따로 없어요. 나무 위에서. 아니, 어디 집에 나무 위에서 딱 이렇게 하시고, 예? 거의 이제 좀 있으면 공중부양하시고. 안과 검진 받으셨는데 어땠어요? 기본적으로 시기능은 아주 좋으신 편이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건조증도 있고 눈이 좀 노안도 있고 하시지만 뭐 세월의 흐름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불편하신 건 좀 있으시겠지만 좋으신 편이고요. 근데 백내장하고 그다음에 뒤쪽에 황반 쪽에 약간 노폐물이 쌓여 있는 거 그런 정도 말고는 건강하신 편이었습니다. 네. 잘 근데 그 관리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백내장 같은 경우도 노인성 안질환 중에 하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백내장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합니다만은 가장 흔한 거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죠.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백내장이 진행을 해서 교정 시력이 안 나오는 정도가 되면 백내장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자, 노후 대책으로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하지만 우리 건강만 한 게 없죠. 그럼요. 그중에서도 바로 눈입니다. 이 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 박사님이 좀 제안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딱 봤을 때 좀 잘 먹은 것 같은 제가 오늘 눈에 좋은 식재료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야, 이게 세월이 야속한 이유가 뭐죠? 한 번 가면 네. 돌아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황반이라고 하는 것도 손상이 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황반을 잘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재료 신호등을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노래 한번 주세요. 노래?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신호등이라는 노래인데 요즘 이 인기곡 굉장히 자주 들리는 노래긴 한데 이게 황반변성에 좋은 식재료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오늘 노래로 시작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신호등으로 이제 황반은 변성을 좀 예방하고 황반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식재료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연상이죠, 연상. 네. 자, 일단 처음에 신호등 하면 무슨 색깔? 빨간색 딱 보면 뭐냐면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네. 자, 우리가 토마토 하면 붉은색을 나타내는데 붉은색이 바로 뭐냐? 이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색소예요. 황반이라고 하는 것을 공격하는 가장 나쁜 물질은 바로 뭐냐? 활성산소인데요. 이 활성산소가 황반에 있을 때 이것들을 잡아서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라이코펜이 하는 주요 역할입니다. 그래서 토마토가 황반의 이런 변성들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무슨 색깔? 노란색. 자, 왠지 유치원 같아요. 자, 노란색 당근입니다. 이 사람아, 당근은 주황색이지 무슨 노란색이에요. 지금 주황색에서 황 얘기했잖아요, 노란색. 아, 그래요? 그 주황할 때 황이 누른다는 뜻이잖아요. 노란 황, 누를 황 이렇게 얘기할 때. 실질적으로 이 당근 얘기할 때 녹황색 채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당근도 노란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노란색을 주는 게 바로 뭐냐? 이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이 베타카로틴을 우리가 잘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이게 바로 뭐로 돼요? 비타민 A로 바뀝니다. 네. 이게 옛날부터 이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뭐요? 야맹증. 그래서 눈하고 연관이 잘 되는 비타민이 바로 이 베타카로틴 비타민 A인데요. 실질적으로 당근을 잘 섭취한 사람들은요, 황반 변성 발병 위험이 무려 40%나 낮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보고가 되기도 했고요. 하루에 100g 정도의 당근을 꾸준히 먹어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각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당근도 잘 드시면 눈에 좋습니다. 네. 자, 그다음 마지막 색깔. 이게 저는 맨날 헷갈려요. 파랑색이에요, 초록색이에요. 녹색. 녹색. 자, 네. 녹색은요 바로 케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케일이라고 하는 것을 신이 내린 채소라고 하고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얘는요, 채소인데도 단백질 함량이 생각보다 높아요. 자, 근데 오늘 얘기하는 것에 눈에 도움이 되는 건요, 루테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노화로 인한 황반 변성을 예방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루테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루테인이 케일 속에 상당히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루테인 공급을 위해서 케일을 좀 잘 드시는 게 좋죠. 네. 아, 이게 또 루테인이 가장 많은 게 케일이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요.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이요, 대충 한 20장. 20장 정도로 매일 먹어주시면은 꾸준히 어떻게 먹어요? 황반 변성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준비를 해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신호등은 빨간색만 있어야 될까요? 노란색만 있어야 될까요? 초록색만 있어야 될까요? 세 개 다 세 개 다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세 가지 다 넣어갖고요, 황반을 지키는 신호등 주스를 만들어봤는데요. 앞에 준비해봤으니까 한번 드셔보도록 하시죠. 아, 요게 이제 신호등 주스구나. 다 넣고 함께 간 거네요. 맛을 한번 볼게요. 뭔가 시큼하면서, 그죠? 달달하기도 하고 시큼하기도 하고. 먹을만 하죠? 괜찮은데? 괜찮은데요? 맛있는데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맛있는데요? 괜찮아. 어우, 살짝 정말 새콤해요. 새콤하면서, 새콤하고 달콤하고. 달짝지근한 맛도 있고요. 네. 제주 당근을 넣으셨나? 제주. 굉장히 단데요, 그렇죠?
이렇게 보기에는 좀 맛이 어떨까 싶었는데 진짜 추천해요. 맛있어요. 괜찮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눈 밝히는 밥상, 토마토, 당근, 케일을 케일. 넣고 네. 갈아서 눈에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마셔봤고요. 네. 이번에는 견갑골이 풀리면 눈이 또 그렇게 싹 풀린다고 그래요. 네, 근데 견갑골을 풀려면 우리가 사실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운동하면 또 떠오르는 분이 있죠. 저희가 한번 다 함께 그분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와줘요, 혜진 쌤! 자, 몸은 천냥이야, 눈은 900냥, 900냥. 자, 혜훈쌤입니다. 900냥 챙겨드리러 왔습니다. 눈이 엄청 커요. 자, 우리 몸의 일부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눈인데요. 눈은 손상이 되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운쌤이 준비한 운동은요. 눈의 피로를 풀어주면서 눈의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눈 건강 운동입니다. 자, 함께 해주실 두 분. 감사해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저와 자, 정선이 두분 앞으로 앞으로 모실게요. 모시겠습니다. 네. 아유, 참네. 자, 눈을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첫 번째 운동은요, 바로 견갑골 안녕하세요 동작인데요. 자, 먼저 양발은 어깨 넓이로 편하게 서주시고 네. 올바른 자세로 자세를 서주신 상태에서 양팔은 뒤로 살짝 깍지를 껴주세요. 깍지를 껴주고 이 팔꿈치를 펴준 상태에서 이 깍지를 한번 뒤집어 줄게요. 예? 자, 만약에 뒤집어. 만약에 이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깍지 편하게 낀 상태로 하셔도 됩니다. 네. 자, 뒤집으신 상태에서 자, 무릎은 굽히지 마시고요. 고관절을 살짝 접는 느낌으로 앞으로 숙여서 안녕하세요. 인사. 쭉. 네. 자, 스트레칭 해준다 생각하시고요. 한 번 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 번 더. 자, 앉으신 상태에서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소리 자제해 주세요. 한번 시작.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자, 우리 패널분들도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한번 시작. 자,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살짝 강인한 느낌을 가지고 유연하다. 한번 해드릴게요. 유연해. 우리 선생님. 뭐예요? 여직원물이에요, 세상에. 아이고, 일어나시네. 역시 늘 운동하시니까. 요가를 하시니까. 좋습니다. 한 번 더 일어나시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네네. 자, 갑자기 숙이시면 어지러우실 수도 있으시니까요. 고개는 살짝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 더. 자, 견갑골을 살짝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쭉 당겨주시고요. 자, 이 견갑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몸과 이 팔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날개뼈라고도 합니다. 이 날개뼈 같은 경우는 견갑골이 만약에 뭉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뇌졸중이나 더불어서 이제 눈 건강까지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수시로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딱 5번만 해볼게요. 시작.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한 번 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남자들 기력하시냐 좋아요. 자, 두 번째 눈 건강을 지키는 운동은요. 마찬가지로 견갑골 흔들어 동작인데요. 첫 번째는 견갑골을 상하로 움직였다면 이번에는 좌우로 흔들어 줄 겁니다. 자, 동작은 동일합니다. 깍지 끼고 뒤집어 주시고요. 이번에는 몸통을 가슴은 약간 천장을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틀어주시고 왼쪽으로 한 번 더 틀어주시고요. 자, 입 틀어주시면 안 돼요. NC 좋아요. 네. 자, 오른쪽 틀으실 때 오른쪽일 경우에는 왼발 엄지발가락만 톡 쳐주시면 돼요. 톡. 자, 왼쪽으로 쭉 틀어주시면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톡 쳐주시면 되는데 무게중심은 앞에 있습니다. 여기 있지 않아요. 얘는 살짝 터치, 터치, 터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터치. 자, 한 번 더. 패널부터 한번 받을게요. 시작. 자, 무릎을 쫙 펴주시고요. 가볍게 터치. 터치. 자, 세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한번 받을게요. 시작. 터치. 자, 스탑. 자, 여기서 살짝만 살짝 들어주시고 너무 많이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네. 여기서 가슴 딱 틀어주시면서 옆구리를 살짝 틀어주시면서 좋습니다. 잘 다리 터치. 오케이. 완벽하다. 좋아요. 좋아요. 한 번 더 지난 터치. 척하라면서. 아주 좋았어요. 세상에. 관리를 잘하시니까. 자, 이 동작이 보실 때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 뭉쳐있는 어깨랑 이 목의 피로를 풀어주고 스트레칭 해주시면서 눈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 이번에는
음악에 한번 맞춰서 신나게 흔들어 봅시다. 자, 노래 주세요. 자, 깍지 끼고 어깨 넓이. 안녕하세요. 경강권 안녕하세요.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눈 건강까지 안녕하세요. 그리고 자, 이제 흔들 준비하세요. 흔들 준비하세요. 자, 펀치, 하, 흔들, 흔들어. 경강권 흔들어, 흔들어. 자, 눈 건강까지 할게. 액자지. 그러세요. 좋다. 아주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행운쌤의 원포인트. 자, 눈 건강을 위해서 견갑골 비틀고 흔들어주세요. 자, 행운쌤이었고요. 지금까지 끝났으면 들어가 행운쌤 들어가. 고맙습니다. 선생님 웃으시는 게 제가 그냥 행복해지네요. 아니, 진짜 근데- 유연하시다. 아니 근데 늘 참선하듯이 이렇게 요가해요. 굉장히 요가. 정적인 운동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떠셨어요? 빠른 템포로 하는 거. 저는 나이 들어서 할 거는 몸 관리, 맘 관리, 삶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죽기 살기로 새벽부터 요가해요. 야, 역시 몸이 유연하셨어요. 네. 근데 우리 눈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또 이 운동도 운동이지만 두 가지 색소를 채워라 이러던데 그 두 가지 색소가 뭔지 모르겠네요. 네. 황반에 분포되어 있는 항산화 관련된 색소인데 바로 네. 루테인과 지아잔틴 이 두 가지 색소입니다. 아. 루테인하고 지아잔틴 지아잔틴. 생소한데요? 두 가지요? 시중에 보충제 영양제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루테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실제로 함유량이라든지 요거 잘 읽어보시면 지아잔틴이라는 성분도 잘 적혀 있으니까요. 루테인, 지아잔틴 이 두 가지 성분을 골고루 잘 채워주시는 것이 눈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눈은 이제 보는 기관 또 입력 기관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눈 자체는 시각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색깔을 정확하게 출력하는 또 출력 기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출력하는 데는 색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럼 출력을 하려면 두 가지 색소가 다 필요하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죠. 이 정확한 정보가 들어와서 그게 잘 출력이 되려면 두 가지 색소가 잘 골고루 보충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황반을 구성하고 있는 색소가 이제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고 하는데 이게 황반에 분포되어 있는 곳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황반이 이렇게 동그랗게 본다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것들, 좀 바깥쪽에 있는 흔히 하면 변두리라고 그러죠. 네. 그 지역에 이제 루테인이 있고요. 가운데 이게 딱 가운데 중심축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지아잔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밤에 조리개가 열린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황반 전체에 어떻게 빛이 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야간 시력까지 담당하는 것이 루테인. 그리고 이제 조리개가 좁아지면 어떻게 되세요? 가운데 쪽에 쫙 몰리겠죠. 네네. 그래서 낮 시력을 담당하는 게 지아잔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낮 시력이 중요합니까? 밤 시력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황반을 위해서는 루테인, 지아잔틴 이 두 가지 색소를 다 채워줘야지만 낮에도 잘 보이고 밤에도 잘 보이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아, 근데 눈 속에 루테인 색소와 지아잔틴 색소를 꽉꽉 채워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거 채울 수 있어요? 예,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미국 안과협회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체내에서 합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외부에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요. 특히 30대에서 40대 정도 나이가 지나게 되면 이 두 가지 성분이 급격히 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보충제 등을 통해서 외부에서 충분히 보충을 해줘야지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프린터 네. 거기에 색소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 미세가 잘 되거든. 네.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정 선생님은 루테인, 지아잔틴을 꾸준히 섭취하고 계셨어요? 아까 그 저 VCR에 나온 제 절친들이요. 네. 걔들이 정보통이에요. 아. 알려주더라고요, 걔들이. 네. 그 눈 좋은 애가 네. 나보고 루테인 먹으라고 그래서 네. 그때부터 저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동네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늘 계셔요. 면허만 없으세요, 분들이. 너무 근데 그 의사 선생님 친구분 말씀 따라서 너무 잘하고 계셨던 건데 예. 제가 알기로는 이 루테인 하면 이 마리골드 꽃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이 색소를 모두 다 갖고 있으면서도 충분량 갖고 있는 게
흔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얘기했던 것들이 뭐 브로콜리나 케일, 뭐 깻잎 같은 녹황색 채소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골드라고 하는 게 이런 녹황색 채소들 중에서 브로콜리보다요 이 루테인의 함량이 지아잔틴 함량이 32배. 그다음에 깻잎보다는 3.6배. 이런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함량이 높으니까 먹으면 상대적으로 좀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마리골드가 함유되어 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요, 우리가 아는 특성 중에 지용성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차로 펄펄펄 끓여도 녹아 나오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골드 속에 있는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을 먹기 위해서는 얘들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오일에 넣어가지고 우린 다음에 그 우러난 오일을 물에 넣어서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지금 앞에 마리골드 차가 있는데 한번 마셔볼까요? 맛이 어떤지? 야, 이거 맛이 좋아요. 와. 되게 향기롭고. 네, 그렇죠. 그냥 꽃차 그 향이에요. 국화차 비슷하니 이 가을철에 그렇죠. 이런 차 한 잔 따끈하게 먹으면 좋네요.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 그러면 다 이렇게 잎차들 있잖아요. 녹차잎 네네. 같이. 근데 꽃잎차도 맛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향이 굉장히 좋아요. 눈 하면은 루테인 생각하는데 네. 지아잔틴도 함께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루테인만 아니고요. 지아잔틴까지 이렇게 같이 짝꿍으로 드시는 게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이게 실험을 통해서도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함께 섭취했을 때와 루테인만 먹었을 때를 서로 비교해 본 결과 황반 밀도 개선이나 눈부심 개선에 같이 먹었을 때가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하고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요, 식품 성분을 할 때 루테인뿐만 아니라 지아잔틴까지 같이 표시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두 가지 다 챙겨 먹기 귀찮은데 한 가지만 챙겨 먹으면 안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만 채워 먹으면 한쪽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먹는 게 중요한데요. 실제로요, 루테인과 지아잔틴 복합물을 섭취한 실험군 30명과요,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 30명을 비교한 결과 180일 동안 섭취를 좀 시켰어요. 그랬더니 황반 색소 밀도가 44.9% 두 개를 같이 먹은 경우 더 농후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루테인 지아잔틴이 황반 변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되겠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인정해서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 추출물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생리활성 기능 1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그 결과가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또 무조건 많이 드실까 봐 어느 정도 드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식약처에서 제한하고 있는 일일 섭취량은요, 10에서 20mg. 이건요, 정말 눈곱만큼도 안 돼요. 그래요? 적은 양이죠. 이거 식품으로 먹으려면 그럼 어떻게? 그렇죠. 이게 적은 양인데 이게 식품 속에 워낙 미량으로 있다 보니까 식품으로 먹으려면요. 마리골드 100g당 한 45mg의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권장량을 드시려면은 마리골드는 한 20에서 50g 정도 드셔야 되고요. 깻잎 여기도 좀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일일 권장량 채우려면은 100에서 200g의 깻잎을 매일매일 드시면 되니까 깻잎 이게 좀 만만치 않죠. 이 양이 정말 이거는 식품으로 먹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실제로 뭐냐면 마리골드에도 이게 상대적으로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마리골드 속에서도 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추출돼서 나오느냐? 마리골드 꽃잎 11톤을 추출하면 한 30kg 정도 나오거든요. 11톤에서. 예, 그럼 이게 마리골드 1kg을 추출하면 거기에서 2.7g 추출되니까 이게 참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식품 속에서도 정말 미량, 아주 굉장히 희귀하게 들어있는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루테인 지아잔틴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은 이게 피부 색깔이 약간 노랗게 되는 그런 증상이 좀 있으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좀 있고요.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원료 물질이 되는 마리골드가 국화꽃이에요. 그래서 천수기국이라고 하는 국화꽃인데 여기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알러지 반응을 좀 유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가을철 눈 관리 또 그 나이가 들어가면
돌아가면서 눈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얘기 알아보고 있는데 가을철 눈 관리 요거만큼은 꼭 신경 써주세요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팁을 하나 한 가지씩만 좀 주신다면요?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안구 건조 얘기들을 하시는데 안구 건조에 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오메가3 지방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구 건조가 좀 걱정되는 이런 가을이나 이런 게가 오면은 이게 생선 같은 걸 조금 좀 꾸준히 먹어주시는 것도 안구 건조를 좀 얇방하거나 조금 늦추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겠습니다. 어우, 얘기 들으니까 지금 생선구이 확 땡긴다. 맛있겠죠, 그거. 점심은 생선구이. 네. 가을철이 되면은요, 일반적으로 권하드리는 수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일어나고 일찍 자는 겁니다. 수험생들한테는 좀 좋지 않은데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경우가 눈의 건강 자체를 챙기는 방법이 되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김 선생님. 안구 건조증이 조절이 안 되면 우리가 가을철에 특히 알러지 질환이 많이 있을 때 눈이 많이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알러지 질환이 원래 있으신 분들은 미리 약을 좀 챙겨서 드시면은 안구 건조증과 알러지 결막염도 예방하실 수 있고 요즘에는 손을 잘 씻으시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뭐 강조 안 해도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저희 시청자 퀴즈 있습니다. 네,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시력을 떨어뜨리고 시력장애 증상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실명을 일으키는 이 노년층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 질병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이요? 네, 지난주 정답은 시서스였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과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덕희 교수님 오늘 저 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떠셨어요? 저요. 이제는 더 이상은 허용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정지, 덕희야. 네. 눈 관리 잘해라. 다짐하고 갑니다. 네. 아니, 늘 건강한 모습 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관리 열심히 잘하시고요. 관리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을에 비도 오고 이래서 네. 이 기분이 좀 처질 수 있는데 좀 업할 수 있는 향긋한 차 한 잔 어떨까 싶기도 네, 하고. 오늘 저희가 또 차 중간에 마셔봤잖아요. 이렇게 따뜻하고 향긋한 차로 기분 전환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